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이뤄지며 본선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로 등록되면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기록까지 공개되는데요. 유세 차량을 동원한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등록 첫날, 선관위 직원들이 후보가 낸 서류를 꼼꼼히 살핍니다. 후보들은 서류와 함께 선거 기탁금도 내야 합니다. 기초의원 200만 원, 도의원 300만 원, 시장 군수 후보 1,000만 원입니다.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이면 고스란히 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면 후보자들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때와 달리 재산 규모와 세금 납부 실적, 본인과 자녀의 병역 사항까지 공개됩니다. 도덕성과 경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은 오는 31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투표일이 금요일과 토요일이어서 투표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민들의 투표율은 62.2%였고 18개 시군 가운데서는 양구 군민들이 75.8%의 투표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습니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별로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해야 지역의 참일꾼을 뽑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최문순, 정창수 두 도지사 후보가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춘천에서 처음으로 공약 대결을 펼쳤습니다. 춘천 지역 공약 발표와 함께 레고랜드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는데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도지사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춘천 지역 대표 공약은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남북 평화시대, 춘천을 북한으로 가는 교통 요충지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철원, 화천, 양구를 통해 북한으로 가는 주요 도로, 특히 내금강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원산과 평양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 길들을 다시 열겠습니다. 이외에도 최첨단 데이터시티 도시, 레고랜드, 제2경춘국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창수 도지사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춘천 지역을 돌며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정 후보는 호수로 둘러싸인 지역 특성을 살려 춘천에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를 건설해 세계적인 수변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은 전기 보트, 전기 요트가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 이외에도 제2경춘 고속화도로, ITX 내륙선 철도 건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을 주요 추진 과제로 내놨습니다. 또 지난 7년 동안 레고랜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각종 의혹을 도민과 춘천 시민 앞에 밝히고 출마하라고 최문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전혀 성과도 없이 레고랜드 사업이 완공될 것처럼 154만 강원도민과 춘천 시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최문순 후보는 문화재 발굴 문제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지만 지금은 시공사의 확약과 멀린 본사의 투자 약속 등이 있어 2020년 완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5월 2일에 본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멀린 본사의 투자와 건설 시공사의 책임 준공 계약으로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강원 도정을 책임질 도지사를 뽑는 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도내 각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강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는 새 후보 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대표 공약을 묻는 질문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전국 최고 교육복지, 기초가 강한 교육을 꼽았고 신경호 후보는 학력과 인성 향상, 안전 강화를 말했으며 원병관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호 후보와 원병관 후보는 하락세라고 판단했지만 민병희 후보는 수치적 학력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들며 고라니와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피해는 갈수록 늘고만 있는데요.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심어놓은 땅콩 모종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밭에는 고라니 발자국이 가득하고 뿌리채 뽑힌 모종들이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밤사이 고라니가 밭에 심은 땅콩과 참외, 수박 모종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 심은 모종들입니다. 모를 사다가 한 번 심고 안 돼, 또 한 번 심고 안 돼, 3번, 4번을 사다 심으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속이 상해. 이거 모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샀거든요. 고라니를 쫓기 위해 야간용 경광등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요즘 새순을 좋아하는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지난달부터 원주 지역에서 포획한 고라니가 벌써 1,1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수확기에 주로 피해를 주는 멧돼지까지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밭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주로 오가는 길을 철근으로 막아봤지만 멧돼지의 습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로 하도 다녀갖고서는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쳐놓고 이걸 다 완련해놨더니 어쩌냐면 또 저기 와서 다 쓸어서 놓고 저 구멍을 다 파놓고 이래서 농사가 질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래가 감당이 안 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피해에 농민들은 그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강원도 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에 들어간 예산은 44억 5천만 원, 울타리 등 예방시설 지원에는 10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각 시군별로 지급한 포획수당에 피해방지단 지원금까지 더하면 관련 예산은 2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피해는 더욱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 피해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포획보다는 서식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서 야생동물들을 좀 관리할 수 있게끔 가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무턱대고 잡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정책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접경지인 고성에서는 군부대의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업이 통제되는 날이 많아 어민들은 어업소득 감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 기자입니다. 다연장 로켓포가 로켓탄을 쉴 새 없이 퍼붓습니다. 접경지인 고성에서는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이 60년 넘도록 매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성 지역 어민들은 사격 훈련으로 인해 조업을 통제하는 날이 많다며 어업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해상 사격 훈련 때문에 추러 통제가 이루어진 날은 160여일에 달합니다. 또 사격에 따른 진동과 소음 등으로 어린 물고기가 자라지 못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접경지의 특성상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력하게 대책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해서 정부를 상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업 피해 조사와 함께 다른 지역의 사격 훈련 피해 상황도 참고해 사격 장소 이전이나 훈련 기간 조정 등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섬 지역 어민들에게만 지원하는 조건 분리 지역 수산 직불금을 고성 지역 어민들도 받게 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까지 도내 19개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합니다. 남녀공학중학교는 올해 시설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개교할 계획인데요.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남녀공학 중학생은 2만 2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25%포인트 낮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때 폭이 넓어짐으로써 일단 학생들이 근거리 배정을 받을 수 있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내 남자와 여자 중학교 45곳 가운데 내년까지 19곳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지역별로는 동해 지역이 5곳으로 가장 많고 속초와 양양이 각각 4곳, 춘천 3곳, 태백과 양구가 각각 2곳 등입니다. 다음 달까지 새로운 학교 이름을 정하고 교과와 교복 등 학교 상징물도 새로 만듭니다. 연말까지 남녀공학에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1, 2월에는 학칙 변경이나 학교의 직인, 교과용 도서 단일화 등에 대해서 교육적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기준 도내 중학교의 남녀공학 비율은 72.2%로 올해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아지고 양성평등 교육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는 겨울철 추운 날씨 때문에 사료작물 재배가 어려워 사료 자급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추위를 잘 견디는 신품종이 개발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 확대를 추진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푸른 물결이 반짝이는 들녘에 트랙터의 풀베기가 한창입니다. 겨울 동안 키운 풀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코인어리를 수확하는 겁니다. 지난해 9월 벼가 있는 논 40헥타르의 항공파종에 봄까지 키운 것들로 영양이 풍부해 사료 가치가 높고 수확 때까지 잎이 많고 당도가 높아 가축이 좋아하는 사료입니다. 습기에 강하지만 추위에 약해 도내 재배가 어려웠지만 추위에 강한 신품종을 시험 재배한 결과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헥타당 한 48톤 정도로 생초 수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이 코인어리를 강원 지역에서 재배했을 경우에 생산성도 충분히 있다. 강원도는 비교적 겨울이 따뜻한 동해안과 중남부 지역의 풀사료 재배 확대를 추진합니다. 가을에 파종해 봄철 모내기 전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 입장에서는 논 이모작을 통한 수익 증대가 가능합니다. 건초를 구입했던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사료 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울 논조사료 재배 시 헥타당 50만 원의 장려금을 경종 농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또 필요한 조사료 장비라든 장비 지원 사업과 강원도는 신품종 풀사료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 75% 정도로 낮은 도내 사료 자급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2018 통일의식 조사 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찬성하는 응답은 58.3%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17.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 41.8%였던 찬성 비율이 16.5%포인트 올랐고 반대는 35.4%에서 대폭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강원도 내 농협과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올해 판매고 4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토마토 출하에 나섰습니다.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는 16개 농협 843농가가 참여해 22,007톤의 토마토 출하를 통해 450억 원의 판매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토마토 주산지 농협들은 농가 수취 가격 증대를 위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 반입된 토마토에 대형 유통업체 직거래 출하 비중을 높이고 도매 시장 반입량을 조절해 가격 하락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태백 등에서 확인된 유전자 변형 유체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25일부터 20일 동안 전국 98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21곳에서 여전히 유전자 변형 유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는 태백과 춘천, 평창과 인제에서 소량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전자 변형 유체는 대량 확산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어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조금 전 아침 7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편 오늘 낮까지 황사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춘천시는 동산면 원창리 일원 주민들의 공동 소득원이 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다음 달 착공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67억 원을 들여 원창 오리 일원 3만 제곱미터에 2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겁니다. 복명리 동춘천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특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해 연간 3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동산면 지역 주민 소득과 복지 증진 등 마을 공공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지난 19일 신주 빗기로 시작된 강릉 단오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강릉 단오제 보존회는 오는 29일 대관령 산신당에서 지역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와 국사 성황제를 비롯해 구산 학산 선왕제와 봉안제를 거행합니다. 네, 이어서 풍계리 핵실험장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